김새론 양, 입춘이 지나고 보름이 더 지났는데 강추위가 맹위를 여전히 떨치고 있습니다. 새론 양이 간 그곳은 비난이나 고통, 두려움이 없는 늘 따스하고 평안한 곳이겠죠. 내가 이 편지를 쓰기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었습니다. 괜히 새론 양과 유족분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드릴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요 며칠 내내 영화 아저씨에서 본 새론 양의 그 눈망울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는 새론 양에게 내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까닭입니다. 내가 영화 아저씨를 처음 본 것은 2010년 여름쯤 아마 제주도 여행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비행기 출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주 시내에 있는 영화관을 찾았었습니다. 아저씨? 제목이 생뚱맞아 보였습니다. 촌스럽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영화는 아저씨뿐이라 그냥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누아르 액션 영화에도 이런 명품이 있구나. 그 이후로도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할 때면 몇 번이고 보고 또 보았습니다. 새론 양, 내가 아저씨를 떠올릴 때면 늘 내용이 따라옵니다. 명배우들의 명연기로 세계적인 호응과 반향을 얻었던 로맨스가 가미된 액션 영화지요. 특히 아역 나탈리 포트만은 극 중에서는 12세, 실제 나이는 13세로 성인과 아동 영역을 넘나드는 진한 멋진 연기로 세계적 배우로 성장했지요. 반면에 새론 양이 아저씨에 출연한 당시 나이는 11세, 나탈리보다 2살이나 어렸지만 연기력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심금을 울리는 표정 연기는 훨씬 능가합니다. 새론 양, 내가 영화 아저씨를 내 삶에 영향을 미친 최고 명품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은 여러 이유 중에서 각본도 멋졌지만 무엇보다 출연 배우들 각각의 실제 같은 혼신의 연기력 때문입니다. 원빈하면 누굽니까? 영화 마더나 태극기를 휘날리며에서 보듯 보기만 해도 모성애를 자극하는 듯한 청순한 미소년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비운의 특수부대 출신의 액션 스타로 180도 변신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화 내내 원빈을 추격하면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절제된 이성과 감성을 표출하는 형사팀장 김태훈, 빌런답게 잔혹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 김희원, 김희원의 악역을 극대화시키는 아마 영화 내내 보는 이의 미움을 가장 많이 받은 빌런 동생 역 김성호, 또 액션의 멋과 맛을 더해준 태국 출신 배우, 마귀 할멈처럼 기괴하면서도 분노를 치밀게 하는 개미굴 노파역 백수련, 정말 주연주연 할 것 없이 대단한 연기력과 그 존재감을 과시했었지요. 여기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중국어 통역사 알바 역을 맡은 단역 배우 연기조차도, 또 생채를 떼어내던 악역 의사 역할을 한 배우도 그 연기력 하나만큼은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중 단연 압권은 영화 내내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긴 세론 양의 표정 연기였습니다. 밝은 표정, 기쁜 표정, 슬픈 표정, 속이 상한 표정, 서운한 표정, 놀란 표정, 뻥찐 표정, 괴로운 표정, 멍청한 표정, 알 수 없는 표정 등등. 가장 뇌리에 남는 표정은 세론 양이 극중에서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고 혼인할 때 원빈을 아빠라고 지목했는데 이를 외면하는 장면입니다. 원빈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했다가 원빈이 돌아서자 상심하는 표정입니다. 정말 여럿 중 백미입니다. 60평생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 정도는 돼야 낼 수 있는 만감의 표정을 11살짜리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토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배우를 천재 배우라고 합니다. 바로 세론 양을 천재 배우라고 하는 이유지요. 이런 세론 양은 이보다 앞선 2009년 한불 합작 영화인 여행자를 통해서 데뷔하자마자 주연을 맡았고, 이 여행자가 칸 영화제 초청을 받으면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최연소 한국 배우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에 올라선 것이지요. 그랬던 앞길이 이렇듯 창창한 명배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뒤 정황을 따질 것도 없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세론 양, 나는 세론 양이 한순간에 그릇된 판단으로 저지른 범죄 사실을 두둔하거나 감싸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론 양도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이 다 씻겨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최소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 뒤 재평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공인으로서 사회에 무리를 빚었던 만큼 그 짐을 지고서 평생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받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방송, 영화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예인 중에도 불법 행위로 무리를 일으켰던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얻었고 자신의 특장을 살려 열심히 꿋꿋하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공인으로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단 기회를 주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재심도 합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세론 양,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의 칼럼에 마음이 꽉 닿는 대목이 있어서 들려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서 모든 기회를 빼앗는 이 처참한 구조는 역설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명확한 오름의 자리에 서고 싶은 이들에 의해 확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중을 떠나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은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진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문의 내용을 물고 늘어지며 진정성을 보이라고 다그치죠. 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박제해서 끊임없이 언급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
꿋꿋하고 도덕적인 태도라고 믿는 것처럼요. 이어 박 기자는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기회를 빼앗고자 하는 엄벌주의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심을 믿지 않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심판과 엄벌은 결국 사회를 병들고 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간결하고 명확한 글이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얘기를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양의 비극을 통탄하는 그룹 펜타곤 멤버 키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이 일들을 멈출 수 있을까라며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추측과 부풀려진 이야기를 무차별적인 비난을 감내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악플과 루머를 비판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언론인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CNN에서도 이 같은 대한민국 연예 산업의 풍토를 적나라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고 김세론 씨의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악플이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고 있는지 일깨우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미디어 규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세론 양, 나는 더 감사TV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유튜버로서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폐부를 찌르는 송곳이 되지 않을지 늘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세론 양, 이제 모든 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평온한 곳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론 양이 겪었던 아픔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묶임받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나름 나도 내 역량껏 앞장서려 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내내 세론 양의 표정, 어떤 표정이었는지 종잡을 수 없는 그 오묘한 표정이 계속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부디 편히 영면하소서. 2025년 2월 21일 더 감사TV 올림.